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마네킹 인간에 대한 내 경험과 생각이라는 괴담입니다. 한국 스레딕에 올라온 글이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7, 8년 전쯤에 겪었던 건데 내가 마네킹 인간 봤어가 아니고 그냥 기묘했던 깨름직했던 경험이랑 거기에 기반한 추론? 추측 같은 걸 좀 써보려고 해. 시간이 좀 지나서 아주 정확하진 않고 그냥 충격받은 장면이나 강렬한 인상받은 순간순간만 잘 기억나고 그 전후는 스토리만 기억해. 그게 마네킹 인간 붙은 이름이 이렇더라고. 내가 본 게 마네킹 인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추측을 말해볼게. 사촌집이랑 우리 집이랑 원래는 같은 지역에 살다가 내가 초등학생 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할머니도 모시고 갔어. 그래서 우리는 사촌집에 놀러 갈 겸 할머니도 볼 겸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놀러 갔었을 때야. 정확한 지역명은 말하기 힘들지만 우선 밑쪽이고 사람들이 적게 살아. 근처에 백화점은커녕 시내나 영화관도 그 주변에 없어서 차 타고 나가거나 버스 타고 30분 정도 타고 가야 한다고 들었던 게 기억나. 흔하게 보이는 베스킨라빈스? 그런 것도 거기 없었어. 학교도 소규모로 한두 개씩 있던 지역이었어. 지금은 안 간 지 3년 정도 돼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비교적 고립된 그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 어릴 때나 사촌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랬는데 내가 크면서 예전처럼 방방 뛰면서 같이 놀아주기는 좀 민망하고 어른들은 날 대화에 끼워주지 않고 난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지. 내 신세를 딱하게 여긴 내 여동생이 같이 PC방에 가자고 했어. 사실 내가 우리 중 맞이라서 먼저 PC방 얘기 꺼내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었거든. 동생 핑계 댈 수 있으니까 나는 나름 쾌재를 부르면서 못 이기는 척 승낙했지. 아마 동생도 사촌 혼자 보기 버거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거기가 좀 덜 발달된 조용한 곳이라고 했잖아. 그렇다고 논농사, 밭농사 짓는 시골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지역에 PC방이 몇 개 안 된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 우리 집은 집 기준으로 5분 거리로만 PC방이 5개는 되거든. 그래서 그 몇 없는 PC방을 향해 출발했지. 집이랑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곳은 인근 주민들인지 꼬꼬마들로 다 찼었고 두 번째로 간 곳도 사람이 많았어. 자리는 있었지만 따로 앉아야 돼서 어린 사촌 때문에 패스. 세 번째는 문이 닫혀 있었고 우리는 PC방만 1시간 정도 찾아 걸었고 좀 힘든 상태였어. 그러다가 집이랑 아주 먼 곳까지 왔어. PC방이 있더라고. 주변은 시내까지는 아닌데 근처에 편의점도 있고 인형 뽑기 하는 곳도 있고 나름 학교나 학원 근처 풍경 그 정도? 사람들도 꽤 있었고 학생들이 주로였어. 교복 입은 아이들. 처음 보는 길인데도 너무 힘든 데다 사람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여차하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 할 심산이었지. 근데 내가 게임할 땐 무조건 코카콜라 제로 마시거든? 근데 PC방이 없을 것 같은 거야. 우리 집 근처 PC방에도 가끔 없는데 여기는 더. 그래서 100m 앞에 PC방을 두고 바로 옆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러 들어갔어. 사촌 애기가 힘들어하는 데다 비염, 축농증? 아무튼 코가 계속 흘러서 음료수 주문받고 여동생한테 내 카드도 챙겨서 자리 맞고 애 데리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 음료수 다 사고 나와서 PC방 앞에까지 갔어. 엘베 타기 전에 동생한테 자리 물어보면서 가려고 휴대폰을 뒤지는데 손수건이 없는 거야. 사촌 애가 코가 계속 흐른다 했잖아. 그래서 그 애가 애기 때부터 쓰던 손수건이 있다고 주셔가지고 그걸로 닦아주면서 왔거든. PC방에서 한두 시간이 있을 텐데 싶어서 손수건을 찾으러 다시 돌아갔어. 편의점이 있을 것 같아서 알바생한테 이해 구하고 편의점을 둘러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바닥엔 없길래 라면 먹는 테이블? 그쪽에 있나 해서 거기로 눈을 옮기는데 테이블이 바로 앞 유리문을 보면서 밥 먹게 되는 구조라 밖에 사람들도 보였어. 근데 정장에다 중절모? 쓴 키 큰 남자가 있었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눈에 띈 이유는 우선 키가 엄청 컸고 피부가 옆 얼굴 쪽만 얼핏 봤는데도 엄청 하얗더라고. 뽀얀 게 아니라 그냥 페인트 흰색처럼 말이야. 그리고 내가 바로 알아차린 이유는 그 큰 사람이 갑자기 바닥 쪽으로 몸을 숙이니까 시야에서 뭐가 훅 사라져서 무심코 봤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와서 의아한 건 키가 그렇게 크고 하얗고
또 그때 계절이랑 안 맞게 정장 풀세트를 입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섞여 있더라.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봤어. 안 보이는 건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건지 눈길 자체를 안 줘.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우선 지나가는 사람들 다리 사이로 그 사람이 내 동생의 손수건을 줍는 그 손이 보이더라. 누가 봐도 하얀 애기 손수건이거든. 손은 가죽 장갑이어서 쉽게 알아봤어. 내가 하면서 놀래서 알바생한테 인사하고 나와서 그 사람을 찾았어. PC방 반대 방향으로 가길래 내가 급하게 저기요 하면서 뒤따라갔거든.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막 이리저리 부딪히고 소리도 묻혔는지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 근데 내가 키가 작은 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엄청 커서 그런지 내가 나름 빠르게 걷는데도 간격이 멀어져. 급한 맘에 내가 저기요 아저씨 하면서 겁나 불렀는데 그 사람이 오른쪽 코너로 꺾더라고. 내가 인파를 해치고 그 코너에 다다라서 똑같이 꺾었을 땐 이미 그 길 거의 끝쪽에 있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꺾길래 그때부터는 겁나 뛰었지. 근데 그 짓을 한 번 더 하니까 진짜 한적한 거리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걔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야. 도로도 자동차 하나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거리였어. 그 건물 보니까 폐건물 수준으로 낡아서 우중충하고 들어가는 입구도 낡은 오피스텔 들어가는 유리문처럼 안에는 어둡고 그래서 멈칫했어. 근데 건물 간판을 보니까 건물만 오래됐지 땡땡 단과 학원, 땡땡 병원 이런 식으로 3, 4층인데 운영하는 건물 같은 거야. 속으로 그래서 정장 입은 건가? 선생님인가? 아니면 병원 가는 사람인가? 뭐 이러면서 들어갔어. 어차피 여기 지리도 모르기 때문에 손수건 찾는 김에 길도 물어봐야겠다 했지. 그리고 몇 층으로 가는지 모르니까 늦으면 놓칠 것 같아서 뒤늦게 서두르면서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춰 있었어. 그래서 나도 엘베 타고 4층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동생한테 손수건 잃어버려서 찾고 간다고 문자를 보내놨어. 근데 문이 열렸는데 그 시설? 방으로 들어가는 철문이 닫혀 있는 거야. 휴가를 가거나 뭐 폐점한 것처럼 현관문처럼 닫혀 있었음.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엘베에서 내리면 정면에 계단이 있고 그 왼쪽에는 화장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오른편에는 큰 문 안에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 작은 문이 이제 실질적인 방 들어가는 입구였음. 내가 당황해서 화장실도 갔다가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그 큰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닫혀있는 철제문이 있고 그 옆으로 작은 통로를 지나니까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그 엘리베이터에는 지하 1층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런데 솔직히 겁나 무서운 거야. 이렇게 잘 안 알려진 거리에 후진 건물인데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간판에는 없던 지하층이 있으니까 못 가겠더라고. 주차장인가 생각도 했었는데 왜 굳이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가지 싶기도 하고 내 머릿속엔 인신매매, 조폭 집단,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 그니까 약간 비밀 루트로 이제 가는 그럼 이제 인신매매범, 조폭 집단 뭐 진짜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섣불리 가진 못하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지하 1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표시가 뜨길래 지읒됐다 싶어서 처음 엘베 왼쪽에 있는 화장실로 숨었어. 화장실이 옛날 건물이어서 그런지 센서가 아니라 수동으로 전등 끄고 키고 뭐 그런 거였는데 걸릴까봐 키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숨었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지 말소리가 들리는데 앳된 목소리였다. 초등학생? 중1쯤? 그래서 속으로 뭐야 하고 쫀 내가 스스로 민망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걔네가 하는 말이 대화 싹 다가 기억나진 않아. 근데 이렇게 목소리 푸는 소리? 이 소리 듣고 내가 초등학생인 줄 안 건데 목소리는 별로네. 이번엔 꽝이네. 이러더라. 헬륨 풍선 마셨나 싶어가지고 우선 더 들어보니까 둘이서 대화하는데 이 목소리 별로네. 이번엔 얜 꽝이네. 안 마주치게 잘해. 알지. 그래도 이게 어디야. 대충 이런 대화였고 엘베 타고 내려감. 난 지하에 보컬 트레이닝 하는 곳인가 해서 나온 애들도 학생이라 뭐 긴장도 풀리고 엘베도 4층에 멈춰 있길래 바로 엘베 탐.
내리니까 학원? 분위기 같은 복도 입구였음. 공부방 같은 복도 기준으로 여러 칸 양옆에 공부방이 있고 방과 방 사이는 벽을 튀어나오게 해서 그 각 방문 앞까지 안 가면 공부방이 안 보이는 구조. 약간 그 기둥 있는 그런 느낌으로 벽이 튀어나와 있었나 보네요. 웅성웅성 애들이 떠드는 것 같은 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없었음. 근데 내가 안에는 안 들어가고 입구에서 저기요 하니까 그 웅성웅성 소리가 한순간에 싹 사라졌었다. 내가 한 번 더 저기요 하니까 키 크고 엄청 이쁜 언니? 3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가 웃으면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나왔음. 빨간 원피스를 입고. 그래서 내가 물건 찾으러 왔는데요 하니까 그 양옆에 있던 칸에서 학생들, 선생님들, 뭐 나이대가 다양했음. 암튼 사람들이 고개만 빼꼼 내밀어서 나 쳐다봄.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어. 내가 당황해서 막 횡설수설 말했음. 제 동생 손수건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맨 뒤쪽 칸에서 내 사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하다 말고 야 이한결 소리 질렀거든. 제가 왜 저기 있지 싶고 사촌이랑 손수건 주운 사람이랑 아는 사이인가 싶어서. 근데 내가 소리 지르자마자 그 칸칸에서 나 보고 있던 얼굴들이 일제히 내 사촌이 있는 쪽으로 휙 돌아감. 그리고 걔네들이 망했네 망했어 하면서 지들끼리 중얼거리기 시작함. 나는 이때까지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거짓말치고 도망간 거 걸려서 하는 말인 줄 알았음. 그리고 나는 사촌 관리 못한 동생한테 뭐라 하려고 전화를 거는데 신호음이 안 갔어. 지하여서 안 터지나 나가서 보자 하고 우선 폰 집어넣고 그 여자한테 제가 제 동생이라 가지고요 데리고 갈게요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죠? 함. 내가 원래 사촌끼리 PC방에 같이 가기로 한 건데 제가 내 동생한테 거짓말치고 혼자 빠져나왔는지 여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 사촌을 한번 돌아보더니 자기는 여기 학원 원장인데 숙제를 여러 번 안 해와서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더니 한결이가 혼나기 싫어서 몰래 왔나 봐요 라고 했다. 그래서 나한테 한결이한테 학원 통신문 챙겨줄 것도 있고 조금 타일러서 보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기다렸다 같이 갈게요 했다가 동생한테 뭐라 할 시간 계산해서 거긴 전화가 안 터지니까 아니에요 밖에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 엘베 타고 나왔다. 그리고 내가 그 비밀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원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전화를 거는데 문자인지 진동인지 와다다다다 왔어. 보나마나 애 잃어버렸다고 애 찾는 내용이겠지 싶어서 문자 확인을 안 하고 수신음 3번 정도 가니까 동생이 받았어. 내가 화나서 야! 하고 소리 지르는 동시에 동생이 언니 어디야? 소리 지름. 내가 기가 차서 네가 애 잃어버려 놓고 왜 나한테 성질이야? 소리 지르려고 숨을 들이키는데 동생이 한결이가 언니 찾아 함. 내가 개빡쳐서 애 잃어버려 놓고 거짓말까지 하냐면서 PC방 바로 옆자리 잡은 거 아니냐고 왜 애가 밖으로 나오는 동안 게임에 집중해서 보지를 못했냐고 뭐라고 했어. 그래서 내 동생이 한결이 나랑 있는데 하길래 내가 화를 누르면서 다시 봐라 했는데 옆에서 바나나 주스 마시고 있다는 거야. 내가 뭔 소리냐고 방금 한결이 학원 갔다가 한결이 상담하는 거 기다리는 중인데 라고 하니까 동생이 여태 연락 없다가 뭔 소리냐면서 내가 음료수 사온다고 했는데 하도 안 사와서 바나나 주스 시켜줬다고 문자 확인해보라고 하더라. 문자가 한 6, 7통 와 있었는데 처음엔 어디야? 음료수 언제 사옴? 언제 사옴? 이런 문자였고 언니 자리에 누가 앉아서 자리 뺏겼다. 대체 전화는 왜 안 받아? 손수건은 아직이야? 뭐 이런 문자였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손수건 없어서 화장실 휴지로 한결이 코 막아놨다는 문자였음. 그 문자가 내가 한창 안에서 원장한테 사정 설명하고 있을 때였어. 내가 뭔 소리냐고 내가 본 건 뭔데 네가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동생이 막 욕하면서 한결아 받아봐 하고 바꿔줬다. 받자마자 누나 언제 와? 음료수는 이러는데 내가 이게 뭔가 싶어서 자연스럽게 나온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4층 창문에서 그 원장이랑 눈이 마주침. 나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 아냐.
와, 순간 발끝에서 소름이 쫙 올라와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내팽겨치고 냅다 달렸다. 그냥 발 닿는 대로 달리니까 내가 첫 번째 코너 쪽 돌기 전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이 나왔어. 그리고 PC방 방향으로 뛰면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빨리 한결이 데리고 나오라고, 바로 나오라고 막 고함 질렀다. 너무 무서워서. 숨 고른 지 10초 정도 되니까 동생이 뭐냐면서 내려왔는데 내가 도저히 거기서 말을 못하겠는 거야. 사촌 맞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나온 적 없냐, 화장실도 안 갔냐, 학원 간 적 없냐 확인하고 뭐 질문을 하고, 동생한테는 지금 PC방 가서 애 나간 적 없는지 CCTV 확인해도 되냐니까 10만원 빵 하자길래 우선 알겠다, 집에 가자 하고 아빠 부름. 글쓴이가 쫄려서 10만원 빵을 안 했네요. 그리고 집에 가서 삼촌한테 한결이 학원 뭐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태권도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단과 학원도 다니잖아요 하니까 아직 초등학생 저학년인데 무슨 학원이냐고 웃으면서 그러시더라. 그래서 내가 막 위치 설명해 주면서 그 건물을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 내가 패닉이 와서 우선 땀 범벅된 거 씻고 좀 가라앉은 마음으로 생각하려 해도 너무 무서워. 이 무서운 경험을 누구한테 털어놔야 그나마 안심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뭐 아무튼 여동생 불러서 둘이 있을 때만 털어놨음. 여동생은 처음에 당연히 안 믿었고 나한테 음료수 못 사와서 지금 스토리텔링 하는 거냐고 비웃다가 내가 막 욕하면서 진짜라고 믿으라고 1시간 동안 지랄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 장난치는 건 아니네 싶은 표정으로 들어줬다. 근데 얘는 내가 거짓말 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아마 내가 잘못 보거나 착각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닮은 애 아냐? 다른 애일 수도 있잖아 하는데, 그럼 내가 한결이 불렀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동시에 걔를 쳐다보냐고. 그리고 내가 한결이 2번째로 불러서 원장이 상담 후에 보내준다 했을 때는 다른 애들처럼 벽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아예 몸이 보였는데 입고 있던 옷이랑 똑같았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있냐고 함. 한결이는 자기 옆에서 듀오로 계속 롤했대. 에? 초등학생 저학년인데 이게 롤을 해? 말이 돼? 아무튼 내가 동생한테 그래서 지금 너무 무섭다고, 근데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그랬음. 동생도 믿을 수는 없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으니까 반신반의를 한 거지. 그러더니 그럼 내일 같이 가보자. 그래서 내가 미쳤냐고, 거길 내가 왜 다시 가냐고, 간신히 도망쳐서 나왔는데 왜 다시 가? 뭐 그러니까 동생은 언니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현실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서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언니도 무서운 거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했어.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이 진짜면 거기가 뭘 하는 곳이든 정상적인 곳은 아닌 것 같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음. 지가 안 겪어봐서 몰라서 저렇게 쉽게 말한다 싶다가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둘이 가면 좀 더 낫겠지 싶었어. 그 이상한 경험 혼자 하고 아무도 안 믿어주는 무서움이랑 둘이서 거기 가보는 무서움이랑 계속 비교했던 것 같음. 그리고 결국 가기로 함. 우리는 친구가 놀러가면 적어도 1박 2일, 길면 3박 4일 있다 오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오늘과 일정이 같을 예정이었어. 한결이는 우리 아빠랑 삼촌 할머니랑 드라이브를 가고 나랑 동생만 가기로 함.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게 나는 폰에 아빠 번호 친채로 홀드 눌러놨고 동생은 112 눌러놓은 채로 감. 안 터지는데 핸드폰. 무서워서 그 전날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출발했어. 전날은 저녁이었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제 간 PC방이 처음 가보는 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길을 못 찾겠는 거야. 어제는 그래도 한결이라도 있었지. 오늘은 이쪽 지리 아는 사람이 없잖아. 결국 그 PC방 앞까지만 1시간 넘게 걸렸다. 우리는 똑같이 그 편의점에 들렀어. 힘드니까 음료수 고르는데 무슨 비타민 어쩌고가 1+1 하더라고. 그거 사 마셨는데 이게 진짜 나중에 큰일 한다. 이 비타민 워터가 우리 살렸다 진짜. 뭐지? 그건가? 그 옛날에 보라색, 노란색 그 비타민 워터 있잖아요. 주둥이 큰 거. 그건가? 그거 좋아했었는데. 아무튼 이 비타민 워터가 우리 살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내가 거기서
막 유리창 가리키고 바닥 가리키고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나왔다. 내가 그 편의점에서 직진한 다음 코너를 3번 돌았는데 그 건물이 안 나오는 거야.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있던 거리, 도로 자체가 안 나왔음. 내가 잉? 했고 동생은 잘 생각해보라 하다가 나중에는 그럼 그렇지 하는 태도였다. 내가 막 진짠데 진짜라고 하면서 계속 돌아다녔고 동생도 처음엔 같이 찾아주다가 어제 그 도로는 못 찾겠더라고. 30분 넘게 참은 것 같아. 그러다 시간이 꽤나 지난 거야. 계산해보면 편의점까지 가는 데만 1시간 넘었고 거기서 음료수 마시고 계산하고 다시 거리 찾아서 30분 넘게 뺑뺑 도니까 거의 2시간을 헤맨 거야. 동생이 슬슬 지쳤는지 좀 쉬겠대서 알겠다 하고 30분만 더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집에 가자 결론을 내렸어. 그때가 해가 질 때쯤이야. 노을 살짝 올라올 때. 마지막으로 나누어서 찾아보자고 갈라졌어. 그리고 만약 그 건물 못 찾으면 자기 개고생 시켰으니까 자바치 프라푸치노 사달라 했고 나는 알겠다 했어. 그리고 내가 혼자 돈 지 5분도 안 돼서 그 건물이 보이더라고. 내가 동생을 엄청 불렀는데 얘가 다른 방향으로 간 건지 대답이 없는 거야. 근데 나는 공포영화 많이 봐서 내가 죽을 짓 절대 안 하거든. 겁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들어갈 생각은 절대 안 함. 그래서 내가 동생부터 찾고 같이 들어가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어. 전화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동생한테 전화 거는 그 순간에 봉변을 당해서 외부의 도움을 못 청할까봐 동생이랑 갈라진 순간부터 아빠 번호 쳐놓고 까딱하면 통화 버튼 누를 준비만 하고 있었지. 그렇다고 그 건물 바로 앞이니까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르면 내 목소리 울려서 알아챌까봐 그러지도 못함. 그 길목에서만 찾다가 코너 돌아서 동생 찾아볼까 싶어서 길목 끄트머리쯤에 딱 섰을 때 내가 이 코너 돌아서 다시 되돌아오면 이 건물이 없을 것 같다는 직감이 확 드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커브 안 돌고 그대로 뒷걸음질 쳐서 차라리 거기 앞에서 동생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결론을 짓고 동생을 기다림. 근데 내가 그 전날에 무서워서 음료수 냅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잖아. 내가 그 편의점에서 받은 음료수 넣었던 봉지가 땅바닥에 있었어. 물론 그 봉지가 내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해서 그냥 봤다? 근데 음료수는 없었어. 그래서 속으로 내 거 아닌가? 아니면 그걸 또 누가 가져가서 마셨나? 하고 봉지를 발로 들춰봤는데 소름 돋는 게 그 안에 잃어버렸던 사촌 손수건이 들어있었음. 이제 필요 없다는 듯이. 동시에 그럼 걔네들이 음료수 가져간 건가? 손수건은 굳이 돌려주고 위구심이 들었음. 내가 왜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유리문을 열고 동생이 나옴. 그것도 코카콜라 제로 처음 마시면서. 내가 니 언제 거기 들어갔다 나왔냐고 하니까 들어가 봤는데 별거 없던데 하면서 태평했다. 무슨 일 있을 줄 알고 혼자 들어갔냐고 뭐라 했다. 근데 이상한 게 동생이 탄산음료를 못 마시는데 코카콜라 제로를 마시는 데서 뭔지 모르게 이질감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니 탄산 안 마시잖아 하니까 순간적으로 몸이 순간 경련? 고장난 것처럼 삐그덕 하더니 한 2초 후에 그치 이거 언니 거고 2%가 내 거잖아 했어. 내가 코카콜라 제로랑 2%랑 무슨 쪽쪽 빨아먹는 음료수 그거 샀었거든. 내가 저 말하고 나니까 콜라 마시던 거 내려놓더니 나는 2% 마셔야지 하는데 그게 자기 의지대로 나 뭐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뭐뭐 해야지 뭐 이런 말투. 거기서 노을 지고 있고 다 낡은 건물 앞에서 동생이랑 마주보고 있는 그 그림이 너무 이질적이었다. 내가 덜덜 떨리는 거 참으면서 동생 떠보려고 야 아까 음료수 그렇게 마셔놓고 또 마시냐? 여기 화장실 없어 그만 마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걔는 맞아 우리 아까도 마셨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미동이 없더라. 진짜 가만히 있었어. 안 움직이고 눈 안 깜빡이고 사람이면 어느 정도 몸이 흔들흔들 하는데 그게 없음. 나랑 동생이 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같이 먹은 게 많잖아. 나는 이 한마디에 모든 걸 걸려고 했어. 혼선이 빚어질까봐 나름 똑바르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 만약에 진짜 동생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까 편의점에서 먹은 비타민 음료 맛있던데 가면서 집에 사들고 가자
라고 말했고 걔는 응 아까랑 똑같은 거로 사자 했음. 그래서 내가 그 오렌지맛 그 노란색 좋더라. 그거 마시면 몸에 활력 돋아준대 했고 걔는 아 어쩐지 했음. 근데 우리가 마신 비타민 음료수가 붉은색이었음. 내가 순간 소름이 오수수 돋고 패닉이었는데 그 골목을 빠져나가는 긴 도로에서 걷다 보니 순간 화나는 거임. 어쨌든 얘는 가짜고 그 전날에는 내 사촌 동생, 오늘은 내 친동생 행사하려고 물건 가져가고 하는 게 너무 괘씸하고 무서운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음. 무서워서 죽이고 싶었을지도. 근데 나는 이런 애들 퇴치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잖아. 그리고 이대로 이 골목 꺾으면 진짜 내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돌고 그러다가 생각난 게 야 맞다. 아까 네가 먹은 음료수 내가 어제 버린 건데 아직까지 거기 있었어? 하니까 걔가 응 언니 어제 뽀로로랑 이프로랑 콜라 샀잖아 하는 거야. 근데 좀 이상하지 말하는 게.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는 게 저거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자기 진짜라고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약간 말이 동문서답이지. 아무튼 내가 아 그럼 2%도 거기 있겠네. 너가 내 거 먹었으니까 나도 네 거 먹어야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턴을 했다. 지가 거기 별거 없었다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는지 군말 않고 다시 건물 쪽으로 가면서 나는 혹여나 나 의심할까봐 야 한결이 것도 같이 가져오자 이런 이야기하면서 감. 그리고 그 건물 닫아놨을 때 걔가 안에서 진짜 2%랑 음료수를 가져왔어. 내가 그 전날 떨어뜨린 거 맞는지 음료수 모서리 몇 부분이 찌그러져 있더라고. 나는 아까 주운 손수건 들어있는 봉지에 그것들을 받아서 담았다. 와 근데 나 이거 쓰면서 갑자기 엄청 소름 돋네. 아무튼 그리고 걔한테 뭐 더 떨어진 거 없냐고 이왕 온 거 놓치고 가는 거 없게 유리문 안에 한 번만 더 봐달라 했고 걔가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4층 창문에 대고 얘 진짜 아니잖아 소리쳤음. 그 순간 유리문 안에서 내 동생의 모습하고 겁에 질린 놀란 표정으로 눈 동그랗게 뜨고 나 쳐다보던 그 표정을 마지막으로 골목 쪽으로 겁내 뛰었다. 그 전날 원장이라는 여자가 얘네들 관리하는 것 같았잖아. 어제 덜 준비된 모습으로도 나한테 걸렸을 때 거기 있던 애들이 원장 눈치 보면서 망했네 거렸던 게 기억나서 그냥 지레짐작의 도박이었음. 그리고 뛰는 나 뒤로 그 건물에서 뭐가 달그락거리면서 우르르 내려오는 소리 들리고 그 다음 엄청 크게 뭐 부수는 것 같은 빡 소리 엄청 크게 났음. 내가 내려오는 소리라 짐작한 건 고딩 때 급식실로 전교생이 내려가는 계단에서 나는 소리랑 비슷했음. 중간에 2% 떨어뜨렸는데 그거 두고 가면 또 이렇게 될까봐 진짜 1초 만에 줍고 바로 뛰었다. 골목 트는 순간부터 동생 이름 엄청 부르면서 울면서 뛰었어. 그리고 그 뛰던 골목 끝쯤에 동생이 서 있었는데 얘는 하나도 안 힘든 것처럼 뽀송뽀송한 상태에 팔짱을 끼고 내 방향으로 서 있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언니 울어? 땀인가? 여태 어디 있었어? 전화는 왜 안 받아? 아무리 찾아도 언니 없더라. 어디 갔었어? 건물은 없지? 하는데 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욕하면서 내 동생 어딨냐고 이 또라이 땡아. 너넨 어떻게 해도 진짜 아까 못돼. 야 이놈아 뭐 이렇게 개지랄을 하는데 동생이 엄청 차분하게 나 맞아 언니 우리 갈라져서 찾기로 했는데 30분 다 됐는데 언니 없길래 기다리고 있었잖아 하더라. 그래서 내가 벌써 30분이 지났다고? 아 미안 건물 못 찾았으니까 약속대로 아메리카노 사줄게 했음. 겁나 조마조마한데 티 안 내고 있는데 얘가 프라푸치노 라메 이에림 해서 아 스바 진짜 내 동생이 맞구나 하고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해줌. 아 그죠 아까 아메리카노 말고 뭐 프라푸치노 사준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얘 입장에서는 2번 속은 느낌이라서 내 말 안 믿어줄지 알았는데 얘가 의외로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하는 말이 사실 언니 얘기 믿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처음 갈라지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건물 찾진 않았다. 언니한테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본 건물도 아니라서 찾기 힘들 것 같았고 우리가 벌써 여러 번 돌았는데 안 보이는 거라서 언니가 잘못 봤겠거니 했다. 근데 언니랑 갈라진 그 모서리에서 나는 왼쪽 언니는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내 쪽엔 도저히 없어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언니가 안 보였다. 소리 지르고 다녀도 없고 처음엔 숨바꼭질처럼 장난치는 건 줄 알고 언니 쪽 거리도 다 돌았는데 안 보였고 전화는 언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걸려서 전화도 못 걸었다 라고 했음. 그러다가 동생이 계속 빙빙 도는 느낌에 정신 차리고 차라리 기다리자 싶어서 자기가 다시 자기 골목으로 돌아왔다가 기이한 걸 봤다고 했음. 대화가 정확한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끼리 짧게 말하는 거 이해하기 쉬우라고 길게 쓴 것도 있어. 이렇게 골목이 기역자로 있다고 쳐. 그럼 위에 있는 짝대기가 동생 골목,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세로로 서 있는 그게 이제 내 골목이었는데 동생은 위에 골목의 왼쪽 끝에 서 있었다고 했어. 실제로 나 만난 곳도 저기고. 아무튼 동생이 본 건 어떤 아줌마였는데 통통한데 좀 잘 차려입은 사람이라고 했어. 그 아줌마가 자기 앞을 지나갔고 그때까지 얜 휴대폰 보느라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해. 근데 아줌마가 지나가고 나서 한 2, 30초 뒤에 뭐가 또 지나갔다고 해. 근데 원래 폰 보고 있어도 앞에 사람 지나가면 대충 실루엣이 보이잖아. 처음엔 키 큰 남자? 하고 관심 안 두고 계속 폰을 하다가 2초 뒤에 헉 하고 고개 들어서 봤는데 내가 말했던 하얗고 키 큰 사람이랬음. 자기는 뒷모습만 봤는데 키가 남자 평균보다 크고 드러난 목덜미랑 손가락이 밀랍 같은 피부에 엄청 하얗고 밝은 피부가 아니라 그냥 백색이었다고. 얘가 무서운데도 그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소름 돋는 게 이게 뒤에서 앞서가던 아줌마를 똑같이 흉내내기 시작했다고 함. 그 백색 인간은 우선 옷은 내가 말했던 정장 같은 건 아닌 걸로 봐서 같은 사람은 아닌가 봄. 그냥 평범하게 입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줌마가 구두를 신으니까 발걸음을 똑같이 따라하다가 아줌마가 삐끗하면 자기도 일부러 삐끗하면서 구두도 안 신었는데 구두 신는 흉내를 내고 왼쪽에 가방 들고 있으니까 가방도 없는데 그 가방 드는 팔 모양으로 고치더니 아줌마가 머리 정리한다고 머리를 가볍게 뒤로 흔들면 자기도 흔들고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면 자기도 넘기는 신용을 하고. 근데 이 과정들을 한 번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애기가 엄마한테 배우는 것처럼 발걸음 먼저 따라하고 그게 몸에 좀 익었다 싶으면 팔 모양 추가해서 걷다가 이렇게 하나씩 더 하는 느낌으로 따라했다고 함. 동생은 처음엔 모자라는 사람인가 싶다가 나중에 스토커인가 싶어서 무슨 일 생기면 신고해 주려고 뒤를 조금씩 따라갔다고 함. 근데 얘가 미행을 그만둔 게 아줌마가 전화가 왔는지 거는지 통화를 하는데 얘가 폰도 없으면서 전화 받는 신용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아줌마가 폰을 잡은 손이 보이잖아. 그 간격이나 각도 같은 걸 자기 손에 똑같이 맞추더랬음. 관절을 맞추는 것처럼. 얘가 아줌마랑 그 존재, 그걸 안 놓치려고 좀 빨리 걸어서 이거랑 간격이 많이 좁아졌다고 했음. 근데 이상한 게 아줌마들은 목소리가 좀 큰 편이라 잘 들리잖아? 얘가 더 멀리 있는 아줌마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이거는 말하는 목소리가 안 들리더래. 그래서 소리 내면 걸릴까봐 말 못하는 건가? 그럼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지능범, 스토커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어디서 쇳소리가 났대. 얘가 뭔 소린가?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바로 뒤까지 왔는데 뒤에서 보니까 그게 말하는 것처럼 턱관절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소리는 뱀이 씩씩 거리는 소리도 아니고 목소리나 음이 없었다는 거야. 얘가 그거 듣는 순간 몸이 굳어서 더 이상 안 쫓아가고 그냥 지켜만 봤는데 아줌마랑 걔는 이미 그 기역자 골목이라고 했지. 내가 있는 이 세로 골목을 이미 지나서 쭉 가고 있었고 동생은 아직 내 골목 다다르기 전이었음. 그때 아줌마가 더운지 가방 안에서 손수건을 꺼냈는데 머리끈? 팔찌? 같은 게 같이 딸려 나와서 떨어졌다 함. 근데 아줌마는 그걸 미처 못 봤고 그 순간 그게 거의 엎드리다시피 해서 그 팔찌, 머리끈 쪽으로 달려갔다 함. 그리고 그걸 줍더니 유턴을 했고 그걸 지켜보던 내 동생은 급하게 폰하는 척 딴짓을 했대. 그리고 곁눈질로 보는데 그게 동생을 봤는지 잠시 멈추더니 동생이 모른 척 폰 만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가 있는 골목으로 사라졌고 내 동생은 5초 정도 있다가 내 골목 쪽으로 달려가서 고개를 내밀고 찾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 거기가 차 한 대 다닐 좁은 도로라고 했었잖아. 근데 동생처럼 작은 체구도 아니고 숨을 만한 곳이 없는데 그 커다란 게 증발해버리니까 동생도 내 말에
조금씩 믿음을 가진 거야. 그렇게 나는 주워온 음료수들이랑 손수건 챙겨서 동생과 집에 왔어. 혹시 몰라서 음료수는 싱크대에 다 따라서 버렸고 손수건은 멀쩡하긴 한데 괜히 돌려드리면 뭔 일 날까봐 그냥 잃어버린 척하고 집에 가서 태워버리거나 할 심산으로 내 가방에 따로 챙겼어. 그리고 드라이브를 간 가족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먼저 씻고 나랑 동생이랑 엄마가 깎아준 과일 먹으면서 이 일을 부모님께 알려야 할지, 알리면 과연 믿어주실지,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랑 그것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 추측을 하고 있었어. 그러던 중 드라이브 팀이 돌아왔는데 아빠, 삼촌, 한결이 할머니였거든. 근데 할머니가 돌아오시자마자 동생을 보더니 아이고 젊은 것이 역시 힘이 좋다야.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노? 하시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냉? 저희 보셨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아니 그지 언니는 못 보고 니만 봤지. 저 밑에 있더만. 언제 여기까지 왔노? 안 힘드나? 이러시더라. 평소엔 할머니 노안이시라 잘못 보셨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번엔 일이 일인 만큼 우리가 경직돼서 서로 쳐다봤었다. 내가 같이 들어온 아빠한테 바로 물어봤는데 아빠는 못 봤대. 삼촌한테도 물어봤는데 삼촌도 운전 중이라 못 봤다 하더라고. 그래서 엄청 찜찜한 상태였어. 차라리 두세 분 봤다는 거면 뭐 정확하니까 무슨 조치라도 취할 텐데 눈 나쁘신 할머니 말만 듣기에도 그렇다고 우리가 겪은 일이 있으니까 모른 척 넘어가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지. 근데 우리는 음료수도 그렇고 다 챙겨왔잖아. 없어진 건 내가 먹으려고 산 제로콜라인데 그건 걔가 먹은 다음에 내가 그 건물에서 소리치고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잃어버린 물건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찾아보라 했어. 가방을 탈탈 털어서라도 얼른 찾아보라 하고 나도 그걸 도와줬었어. 근데 그 동생이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귀를 몰래 뚫었었거든. 그래서 학교 갈 때는 부모님 몰래 귀 뒤로 안 보이게 하고 학교 다녔었고. 근데 얘가 찾다가 갑자기 아 하더니 언니 나 여기 올 때 귀걸이 가지고 왔었나? 하더라. 내가 난 모르지. 친가에 내려올 때는 계속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안 들고 온 거 아냐? 하니까 동생도 그렇겠지? 아닌가? 내가 귀 막힐까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귀걸이 빼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온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복창이 막 터지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엄청 불안하니까 동생한테 화내면서 제대로 말하라고 들고 왔냐고 안 들고 왔는지 뭐 말을 해봐 하니까 동생도 울먹거리면서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 헷갈려. 이러더라고. 내가 침착하게 다시 잘 생각해보라 했어.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옷 갈아입으면서 귀걸이 뺀 거는 기억이 난대. 근데 그 후에 바지 주머니에 넣었는지 화장대 위에 뒀는지 모르겠다고 막 불안해했어. 차라리 집에서 귀걸이를 안 들고 온 거면 다행인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괜히 찝찝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방에서 나가서 할머니께 여쭤봤어. 할머니 동생 본 게 언제예요? 하니까 아빠 차 타고 올라오면서 봤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집에 도착하기 한 5분 10분 전쯤? 근데 우리는 이미 도착해서 둘 다 씻고 과일 먹고 있었다 했잖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가 도착한 지는 30분은 훨씬 넘은 시간이었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께 할머니 저희는 집에 온 지 30분이 넘었는데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어. 근데 할머니가 내가 내 손녀도 못 알아볼까봐 옷도 똑같더만 이러시는 거야. 근데 동생 옷이 그때 평범 오브 평범이었어. 티셔츠 청바지. 그래서 옷도 딱히 단서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동생이랑 계획을 짰어.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보자고. 대화체로 하면 너희들이 이해하기 힘들까봐 정리해서 올릴게. 대화는 대충 저걸 말로 풀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동생이 집에 귀걸이를 두고 왔을 경우 할머니가 잘못 본 것이라면 어제 이후로 우리가 남긴 물건도 없고 더 이상 관련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있고, 또 할머니가 보신 게 사실이라면 어제 내가 쓴 퇴치 방법이 안 먹혔고 그 새끼가 계속해서 돌아다닌 것이다. 자, 두 번째 경우야. 동생이 귀걸이를 잃어버린 경우 할머니가 잘못 보신 거라면 그 근처에서 잃어버린 게 아닐 수도 있고 어제 일 이후로 우리에게 손을 뗐다. 만약 할머니가 보신 게 사실이라면
그것들 중 하나가 동생 귀걸이를 가져가서 다시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귀걸이의 행방도 할머니 말씀도 어느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딱히 명확한 방법도 없었고, 그렇다고 집에 돌아가서 귀걸이를 확인하기엔 만약에 없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진짜 미친 취급 한번 받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도움을 청하자는 얘기가 나왔어. 공포영화에서 주변에 도움 안 청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려 하다가 더 망하는 스토리를 몇 번 본 영화 경험이 한몫했어. 그리고 둘이서 진지하게 말하면 믿기 힘들어도 듣는 척은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드라이브 조가 샤워하고 정리하고 하는 동안 우리는 엄마를 불렀어. 그리고 안방문을 닫고 정말 진지하게 여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근데 엄마가 다 듣더니 웃으시면서 하하, 이야기는 진짜 재밌다. 너네 엄마 놀리면 재밌어?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리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엄청 진지하다고 믿어달라고 그랬거든. 엄마는 너네가 둘이서 맨날 귀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진 거 아냐? 뭐 이렇게 하시고 무시했어. 동생이 보다가 안 되겠던지 엄마한테 이게 거짓말이면 10만 원 빵을 하재. 동생이 돈을 건다는 거 우리 집에선 나름 큰일이었어. 자신 있는 거에만 걸거든. 승부사. 그러니까 엄마가 하시더라. 그래서 엄마가 우선 알겠다고, 사실이면 내일 출발하기 전에 거기 같이 가보자고, 만약에 거짓말이면 진짜 10만 원 줘야 한다고 그러고서 야식 준비하러 나가셨어. 근데 내가 손수건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정정하지 않았었거든. 우선 엄마는 어른이니까 손수건을 사실대로 말하면 작은 엄마께 그냥 주실 것 같았어. 내 말을 완벽하게 믿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것 같아서. 근데 엄마가 가방에서 짐을 찾다가 그 손수건을 보신 거야. 내가 따로 챙겨놨다고 했었잖아. 근데 엄마가 그걸 보더니 오예 10만 원 하시더니 우리한테 야 이게 뭔데, 엄마 놀리려 하다가 딱 걸렸지 하고 좋아하시더라. 동생은 엄청 화났어. 자기 말 안 들어주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거짓말한 게 돼서 10만 원도 줘야 되니까 엄청 화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왜 우리들 말을 안 믿어주냐고 막 따졌어. 그러다가 동생은 문 닫고 나갔고 엄마는 쟤 왜 저러냐는 식으로 날 보셨어. 나는 엄마 진짜야 거짓말 아냐 말해주고 동생 따라 거실로 나갔어. 동생은 답이 없다 생각했는지 그냥 귀걸이를 집에 있다고 믿자는 거야. 부모님도 안 믿어주는데 경찰들이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증거는커녕 건물 찾기도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자더라. 그리고 만약에 집에 없다 해도 걔네가 우리 사는 곳까지 쫓아올 것도 아니고 자기 행세 해봤자 뭐 여기서만 할 텐데 그럼 별 상관없지 않냐고 그랬어. 근데 내 생각은 달랐던 게 그게 우리를 쫓아올 것 같았어. 걔네는 진짜가 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사람들 습관이나 말투, 버릇은 계속해서 변하고 그것들이 진짜인 사람 뒤에서 똑같이 흉내내는 연습을 하려면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아빠를 설득해보자고 동생을 꼬셨어. 물론 저렇게 말하면 동생이 겁먹을까봐 저렇게 말하진 않았어. 그리고 우리는 아빠가 씻고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아빠한테도 말을 했어. 나름 구석에 불러서 조용히 말했는데 엄마가 지나가다 들었는지 너네 이제는 아빠 놀리니? 한마디 하고 갔어.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엔 하나도 빠짐없이 아빠한테 다 말했어. 우리가 자매라서 아빠가 딸바 부셔. 아빠는 생각하는 척 하시더니 웃으시면서 흔쾌히 딸들이 걱정되면 내일 같이 가보자. 그거야 어렵지 않지 해주셨어. 그래서 동생이 만약에 찾으면 엄마한테 줄 10만 원 아빠한테 준다고 했어. 크크. 나랑 동생은 잠들기 전에 서로 알아보기용 사인도 만들고 이번에 찾아가는 길을 알아놨으니까 내일은 쓸데없는 동선 줄여서 체력 아끼자고 하고 뭐 생각나는 대화는 이것밖에 없네. 대충 이런 얘기 하면서 잤어. 그런데 그날에 비가 왔어. 우리는 이게 영화에서나 보던 우중충한 날씨여서 엄청 겁을 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죽기가 싫어서 아빠한테 하룻밤 더 자고 내일 그 건물 들렀다 집에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나섰는데 엄마가 기어이 아빠 고생시키냐고 뭐라 하신 게 기억이 나네. 아무튼 우리는 아빠가 우리를 놓치거나 혹시 답답한 언행을 할까봐
아빠한테 잘 따라오고 지켜야 할 것 같은 걸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빠는 그냥 우리가 귀여워서 응응 하시는 것 같았어. 그 편의점까지는 무난하게 갔어. 비가 와서 아빠 차 타고 갔거든. 그 골목이 있는 쪽은 차가 한 대 다닐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편의점보다 조금 더 지나서 차를 대놨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빠한테 설명을 했다. 여기서 조금 더 간 다음에 오른쪽 골목으로 꺾고 골목 2개 더 꺾으면 그 건물이 나왔었는데 첫날엔 나오고 둘째 날에는 헤맸다고. 골목에서는 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골목 좀 전에 차 대놓고 혹시나 차에서 귀걸이 흘렸을까봐 동생은 차 뒤지고 있었어. 한 10분 뒤졌나? 진짜 조수석이랑 운전석 밑까지 싹싹 뒤졌거든. 결국 못 찾았고 그 사이에 비가 엄청 세져서 우리는 비가 조금만 덜 올 때까지만 차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운전석에 아빠, 그 뒤에 나, 인도 쪽 차 대놓은 길 쪽 방향에 동생이 앉아 있었어. 근데 갑자기 동생이 언니 내 귀걸이 그거 어떻게 생겼더라? 하면서 혼란스러워했음. 나랑 귀걸이 같이 사러 간 거였었거든. 아빠는 우리가 여자애들이라 그런지 엄마만큼 크게 터치를 안 하셔서 모르는 척 해주시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작고 금색 동그라미잖아. 근데 너가 그거 걸린다고 뒤로 꽂고 다녔었잖아. 이러니까 걔가 아 맞다 하더니 언니랑 같이 사러 갔었다 했어. 얘가 어제 만났던 그것처럼 그런 내 동생이 아닌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났거든. 근데 헷갈려 하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 비는 좀 줄었는데 좀 더 줄었으면 해서 그냥 차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냥 셋이서 시덥잖은 얘기를 했는데 대화는 기억이 잘 안 나. 나는 동생 쪽 보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동생 쪽 뒤가 인도랬잖아. 거기서 어떤 교복 입은 남학생이 우산 없이 뛰어가는 거야. 그때가 7, 8년 전이었어서 그때 메신저백 같이 크로스백으로 매는 네모난 가방이 있었는데 그거 쓰고 뛰어가는 걸 봤어. 그래서 내가 혼잣말로 아이고 우산도 없이 뛰어가네 했고 동생도 살짝 돌아봤어. 그래서 우리끼리 우산을 저기다가 하나 줄까? 우리는 같이 쓰면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 암튼 그 학생을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체감상 3분? 아직 그 학생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학생 한 명 더가 뒤에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똑같이 아이고 하다가 하고 뛰어가는 걸 지켜보다가 동생한테 야 빨리 문 열어 하고 소리 질렀어. 앞에 가던 학생이랑 똑같은 애였음. 얼굴은 구분하기 힘들었지만 입은 교복이나 뛰는 자세나 가방이나 가방을 쓴 팔이나 그런 게 똑같은 애. 데자뷰처럼 그냥 3분 만에 똑같은 장면이 눈앞에서 지나간 거임. 평소라면 데자뷰네 하겠는데 이건 그거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동생이 문 열기도 전에 내가 그냥 몸 기대서 문 열고 우산도 쓰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차에서 내림. 그리고 동생한테 야 빨리 와 겁나 뛰어 걔 뛰어 빨리 소리치고 뒤에서 동생이 아빠한테 아빠 빨리 와 하는 소리 듣고 우선 나부터 달렸음. 남중생 달리기를 따라잡기가 힘들었음. 그러다가 얘가 가는 길이 그 건물길이 맞나 싶더라고. 이미 원하는 몸 따라할 대상을 얻었으면 굳이 그 건물로 가려나 싶은 의문도 있었어. 근데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니어도 따라가는 게 우선 낫겠지 싶어서 마저 따라갔어. 근데 앞에 가던 그 진짜 사람은 내가 안 보여서 그 따라쟁이가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지 그 남자애를 따라가는지 몰랐음. 지금도 확신이 안 서긴 해. 나는 그냥 그 따라쟁이를 쫓아가는데 그 길이 내가 찾던 그 골목으로 가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전에 그 골목 처음 가면서 봤던 풍경? 비 와서 잘 안 보였지만 몇몇 개가 눈에 익었거든. 그러다 그 건물이 있는 골목으로 접어듦. 건물은 그 작은 도로 거의 끝쯤 5분의 4 위치쯤에 있어서 좀 더 뛰어야 했어. 근데 그 따라쟁이가 막 뛰다가 뚜껑 있는 라이터? 직사각형 암튼 그걸 떨어뜨림. 뭐라고 하는진 기억이 안 나네. 지포라이터구나. 아무튼 그걸 중간에 떨어뜨림. 근데 그게 달리던 속도가 있으니까 떨어뜨리고 좀 더 달리다가 헉 하는 것처럼 다시 뒤돌아서 그걸 주우러 내 방향으로 오는데 동생이 그 전날 나한테 말해준 자세 있잖아. 아줌마가 물건 떨어뜨렸을 때 그거 주우러 가던 자세가 이거구나 싶었다. 진짜 거의 기다시피 해서 그거 주우러 왔다. 물론 그게 사람이 맞고
뛰다가 급해서 몸을 던진 걸 수도 있음. 근데 그게 그 라이터를 떨어뜨리고 다시 주우러 오고 하는 덕분에 시간이 늘었고 뒤에서 쫓아오던 동생도 내 바로 뒤까지 따라잡음. 그리고 그건 라이터를 다시 줍더니 다시 급하게 그 건물 쪽으로 달려가. 근데 나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에 부친 상태였고 따라쟁이처럼 빨리 뛸 수도 없었어. 이미 동생이랑 같이 이 골목까지 왔다는 거에도 많이 안도했었다. 적어도 건물이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게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는 뛰는 걸 멈췄다. 뛸 필요가 없었지. 나랑 동생은 숨 몰아쉬면서 내가 저거 저 새끼 맞다고 삿대질하고 동생도 그게 들어간 건물 쪽 보고 숨 고르고 있었어. 근데 아빠가 없었음. 처음에 내가 아빠는? 하니까 동생이 응? 하더니 아까까진 따라왔었는데 하더라. 처음엔 절망했다. 우리를 믿어줄 어른? 보호자가 없다는 것에 좀 막막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아빠한테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엔 동생이랑 같이 찾았다는 게 어디냐 싶었어. 나랑 동생은 숨 고른다고 그 건물까지 걸어가면서 동생이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 아빠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길 아니까 차라리 헤매지 말고 계속 거기 서 있으면 우리가 찾아간다고 했어.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는데 1층에 서 있더라. 우리가 그 건물까지 거리는 좀 있었지만 계속 주시하면서 갔는데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이 아까 그것 말고는 없었거든. 그래서 이게 왜 1층에 있지? 하고 혹시 몰라서 계단을 보니까 그게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는지 흙물 자국?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동생한테 그쪽 4층 구조를 설명하면서 엘리베이터 4층에 도착했어. 왼쪽이 화장실, 오른쪽이 큰 문, 안에 작은 문이랑 엘베 가는 좁은 길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작은 문 쪽은 현관문처럼 닫혀 있고 좁은 길로 엘베 타고 갔다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큰 문 자체가 철문으로 닫혀 있었음. 양쪽으로 여는 철문. 내가 이게 왜 다 닫혀 있지? 이거 원래 열려 있고 안에 작은 문만 닫혀 있었어 하고 동생한테 항의함. 그 숨은 엘베로 가는 길 자체가 막힌 거임. 내가 막 여기 열면 옆으로 작은 길이 있고 뭐 어쩌고 하면서 패닉을 해가지고 철문을 열려고 문 손잡이를 계속 돌리고 동생은 화나서인지 포기해서인지 욕을 중얼중얼 뱉었음. 그거 보고 나도 철문을 엄청 두드리면서 욕함. 야 이 땡럼들아, 내 동생 귀걸이 갖고 오라고 하면서 귀걸이 내놓으라고 욕 섞어가며 고성방가를 지르는데 밑에서 그 소리를 듣고 경비 아저씨, 관리자가 올라옴. 아저씨들이 학생들 무슨 일이냐길래 어차피 길게 말해도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귀걸이 잃어버렸다고 함. 아저씨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셨는데 동생이 화났는지 진짜라고요 소리를 지름. 우리 둘 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라서 내 동생 씩씩거리고 나는 미친 애처럼 문 두드리는 거 봐서 그런지 아저씨가 자기가 여기 건물에 사는 관리자니까 귀걸이 꼭 물어보겠다고 우리를 달램.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하길래 밑에서 기다리세요 하니까 한 2초 정도 가만히 있더니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얼른 가봐 함. 우선 좀 진정이 돼가지고 엘베 버튼을 눌렀는데 아저씨가 여기 건물이 낡아서 엘베 안 전등이 자주 나간다고 위험하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라고 했어. 그래서 네 하고 인사하고 계단으로 내려갈 때 아저씨가 4층에서 우리한테 찾으면 돌려준다 약속을 하시길래 뒤돌아서 네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옴. 그게 취소가 안 되는 엘리베이터였는데 아까 눌렀는데도 위로 올라오는 표시는커녕 요지부동인 거임. 내가 엘리베이터 번호판? 그걸 보는데 아저씨랑 눈이 마주쳤음. 아저씨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음. 순간 본능적으로 태연하게 굴어야겠다 싶어서 동생한테 야 아빠 기다리시겠다 전화 걸어봐 말 걸면서 내려갔거든. 동생이 아빠한테 전화를 거는 동안 나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옆을 보는데 3층에는 병원, 2층에는 단과 학원인데 4층처럼 철문으로 닫혀 있는 거야. 아저씨는 이 건물에 산다 그랬는데 내가 처음에 건물을 본 날 건물 앞에 땡땡 의원, 땡땡 단과 학원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고 들어갔었거든. 근데 4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그게 단과 학원은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들 서식지라 생각해서 땡땡 단과학원이 위장 간판인지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저씨가 여기 건물 산다에 있었을 때 머릿속으로 2층, 3층 중에 한 층에 사시는 관리자인가 보다 한 거였고, 근데 2층 다 폐업해서 잠겨있는 곳이었음. 그거 깨닫고 피가 싸해지는 느낌? 그때 아빠가 동생 전화를 받았나 봐. 아빠 목소리가 옆에서 들리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동생한테 폰 뺏어서 아빠한테 어디냐고 물어봄. 아빠가 차 아니래. 여태 너네 찾다가 비 오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왔던 길 되돌아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더라고. 축축해서 에어컨도 틀어놨다고 조심해서 얼른 오라고 하심. 그래서 내가 우선 아빠한테 우리 지금 간다고, 아빠 혹시 뛰거나 뭐 하면서 잃어버린 물건 없는지 찾아보라고 했음. 아빠가 잠시만 하더니 한동안 뒤적거리는 소리 들리고, 응, 없다. 잃어버린 거 없어. 여기 올 때부터 차키랑 지갑이랑 담배밖에 안 가져왔다 하셨음. 순간적으로 아빠를 의심했는데 혹여나 그게 아빠 물건 가져갔다더라도 이 짧은 시간에 운전 연습까진 못했겠지 싶어서 알았다고 함. 그 전화하면서 건물에서 나왔고, 동생은 전화 끊은 나한테 언니 하면서 말 거는데 내가 그때처럼 감시받고 있을까봐 우선 이 골목 벗어나서 이야기하자고 함. 그리고 그 골목 벗어나서부터 이야기를 교환함. 나는 내가 본 2, 3층이랑 움직이지 않던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했는데 동생은 몰랐다고 했음. 자기는 바닥만 봤다고 함. 우리가 따라쟁이 쫓아서 엘베에 도착했을 때 계단으로 흙발자국이 있었다고 했잖아. 동생은 그 발자국이 큰 문 앞에서 끊겨 있는 걸 봤다고 했음. 그런 이야기하면서 아빠 차에 도착함. 아빠는 너네 정말 빠르네. 쫓아가지를 못하겠다 하면서 호탕하게 웃으셨다. 아빠가 귀걸이는 찾았냐고 물어봤고, 우리는 거기 관리자 아저씨가 찾아준대 하고 더 이상 말 안 했어. 셋 다 비 맞은 상태로 사촌 집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잔소리 엄청 하면서 아빠한테 딸들이랑 잘 놀아주고 왔냐고 비꼬는 식으로 놀렸다. 집에 가야 한다고 다시 샤워하라고 해서 셋 다 다시 샤워하고 짐 싸는데 아빠가 삼촌한테 여기는 사람도 적은데 외국인이 다 있네 하시는 거야. 거기가 고립된 것도 있고 몇 년 전이라 아빠가 신기해한 것 같음. 그래서 삼촌이 여기 철 관련돼서 공장이 많아서 외국인 노동자 몇 명 있다고 함. 근데 아빠가 아니 그 친구들은 작고 까무잡잡한데 내가 본 애는 서양 모델 마냥 키 크고 하얗던데 이러심. 삼촌은 그런가? 하고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왜냐면 우리 삼촌도 거기서 일했었거든 당시에. 그거 듣고 나랑 동생이 눈 마주치고 아빠 따로 불러서 아빠 우리가 말한 애가 걔야, 그 애야 이러고 엄청 발광했음. 근데 아빠가 그런가? 하더니 근데 우리들이 말한 것들은 밀라 피부처럼 백색인데 아빠가 본 사람은 뒷모습이라 잘 안 보였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좀 애매했다. 그리고 출발 전 조금 남은 시간 동안 한결이랑 놀면서 밖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그 손수건은 엄마가 그 전에 이미 찾았다를 해버려서 장난친 척 삼촌한테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양해를 구하고 달라고 함. 삼촌은 손수건 새거 있다고 그거 준댔는데 괜찮다고 하고 그거 받아왔어. 근데 우리가 이 지역 사는 것도 아니고 사촌집 말도 안 해줬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귀걸이를 찾는다 해도 우리한테 어떻게 주지 싶은 거야. 그래서 동생이랑 되찾아 자오기 글러먹었다고 그냥 새로 사자고 했다. 한결이가 누나 뭐 잃어버렸어? 물어보길래 동생이 응 누나 귀걸이 없어진 것 같아 말해주고 집으로 옴. 집에 와서 귀걸이를 찾아봤는데 역시나 없었고, 나랑 동생은 내심 불안했는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 싶어서 포기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한동안 매일 이 이야기만 함. 나랑 동생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친구들은 네 동생이 장난친 거다. 그 남자는 진짜 모델이었다. 너네가 거기 지리를 몰라서 헤맨다고 건물을 못 찾은 거다라며 나름 현실적인 말로 받아쳤음. 이상한 건 동생이 귀걸이를 갈수록 잊는 것 같았음. 처음에는 그냥 그 일이 너무 해괴해서 잊으려고 그러나? 혹은 다른 귀걸이 사면 되니까 애착이 사라졌나 싶었는데
내가 아이고 귀걸이 어떡하냐 하면 원래 반응은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거 찾기 힘든데 이런 식이거든 원래는. 근데 내가 4, 5일쯤 뒤에 똑같이 귀걸이 타령을 하니까 먼 귀걸이 뭐 이렇게 바뀌었어. 물론 내가 거기서 잃어버린 거 혹은 생긴 모양을 말해주면 그거 이런 식이긴 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인가 학교 친구들한테 한창 얘기거리로 써먹었을 때쯤 삼촌 집에서 전화가 옴. 작은 엄마가 여보세요 레준이? 그래 너 귀걸이 잃어버렸었다면서? 하길래 내가 네 맞아요 거기서 잃어버렸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작은 엄마가 한결이가 와서 전화 받아봐 하시면서 한결이 바꿔줌. 한결이가 누나 나 누나 귀걸이 찾았어 라고 했음. 내가 응? 한결아 귀걸이 찾았다고? 하면서 급하게 동생을 부름. 한결이는 응 누나 그때 귀걸이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나한테 줬어 이러더라. 내가 응? 어떻게 찾았어? 누가 줬어? 어디서 받았어? 물어보니까 정리를 하자면 한결이가 자기 태권도 마치고 집 가는 길에 분식집에서 핫도그 먹고 있는데 빨간색 원피스 입은 아줌마가 줬대는 거야. 그래서 한결아 더 자세하게 말해줘 라고 하니까 원래는 태권도 차가 등하원을 시켜주는데 가끔 친구들이랑 분식집에서 군것질한다고 걸어가나 봐. 친구들이랑 핫도그 먹고 있었는데 빨간색 원피스 입은 사람이 와서 안녕 너 그 친구 동생이지? 해서 맞다고 하니까 너네 누나 귀걸이 잃어버렸었잖아 이러더래. 그래서 한결이가 처음에는 네? 했다가 우리가 가기 전에 귀걸이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가지고 맞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귀걸이를 주면서 자기가 그 건물 관리자인데 찾아보니까 있어서 갖다 주러 왔다고 말했다고 해. 한결이가 내 사촌인 건 어떻게 알고 또 거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상식선에선 이상한데 한결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그런지 그냥 귀걸이 찾아서 줬다는 것만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원장이 응 누나들한테는 앞으로도 줄 거 아니면 물건 잃어버리지 말고 간수 잘하라고 해 했다고 함. 말을 되게 의미심장하게 한다. 줄 거 아니면 물건 잃어버리지 마라. 한결이는 그냥 귀걸이 돌려주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거고. 근데 원장이 가기 전에 한결이한테 와 한결이 태권도복 멋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귀걸이 돌려줬으니까 그 띠? 도복에 두르는 띠 그거 자기 주면 안 되냐고 했다고 함. 근데 옆에 한결이 친구들이 야 관장님한테 혼나 하면서 말려서 한결이가 안 돼요 하고 친구들이랑 집에 왔대. 내가 그거 말고 다른 거 준 거 없냐고 혹시 잃어버린 거 없냐고 막 물어보니까 없다고 했음. 그래도 불안해서 앞으로 물건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여자가 한결이한테 말 걸면 바로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함. 그리고 작은 엄마를 다시 바꿔주는데 내가 작은 엄마 한결이한테 들으셨어요? 그 여자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좀 이상해요 라고 하니까 작은 엄마는 그래 한결이한테는 그냥 장난친 것 같아 하고 넘기셨다. 그리고 귀걸이는 택배로 보내주셨어. 이상했던 점은 귀걸이 받고 동생한테 줬는데 동생이 내 귀걸이가 이렇게 생겼었나 하고 기억을 못했음. 나는 나랑 같이 고른 거니까 그 귀걸이가 맞았는데 동생은 생김새 자체를 헷갈려 하는 것 같길래 내가 이거 맞잖아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처음엔 기억을 잘 못했음. 그러다가 이미 동생은 새로 산 귀걸이를 끼고 있어서 그걸 안 쓰고 화장대에 올려만 놨거든. 보기는 매일 봐서 그런지 나중에는 기억했음. 우리가 그 손수건 받아온 거랑 귀걸이랑 같이 버리고 나서도 한동안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내가 대학교 올라가면서 그 귀걸이 이야기 꺼내니까 기억을 못하더라. 거기 있었던 이야기랑 그런 건 얼핏 기억하던데 나만큼은 기억을 못해. 내가 그랬었잖아 이러면 그런가? 그랬나? 이런 식이고. 근데 그 일이 나한테는 엄청 충격이고 기묘했어서 쉽게 잊혀질 일이 아니었거든. 동생은 생각보다 빨리 잊더라고. 아빠랑 엄마는 기억을 못하고 3년 전쯤 마지막으로 사촌집 놀러 갔을 때
한결이는 기억을 했었음. 내가 누나 귀걸이 찾아줬잖아. 뭐 이 정도? 지금은 안 간 지 꽤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 허무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그 뒤로 특별한 무슨 일, 뭐 그런 게 있었던 건 없어. 그리고 내가 겪은 걸 토대로 추리를 해보자면 그것들이 사람들이 흘린 물건들을 그 건물에 가져가면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외관을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 목소리도. 그리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그 건물 찾았을 때 막 노을 지고 아니면 비 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해가 거의 안 뜨면 건물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날에 내가 느낀 직감? 골목 꺾으면 건물 없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직감이 좀 걸리게 하는데 내 직감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건 그 당시에 동생이랑 추리를 한 건데 나랑 동생이 의견이 달라. 나는 맨 처음 동생인 척하는 그걸 봤을 때 그게 내가 사온 음료수 마시고 생긴 것 같았거든. 근데 걔가 비타민 음료는 기억을 못하는 걸로 봐서 그 물건 죽기까지의 기억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내가 지적했을 때 되게 삐그덕 막 당황을 했었잖아. 그게 약간 좀 후진 장난감처럼 후져 보였어. 내가 동생이랑 오래 지내서 알아차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느낌이. 그래서 나는 그 물건이 주인한테 붙어있던 시간이나 그런 거에 따라 그 따라쟁이들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생각했음. 지포라이터 들고 급하게 간 것도 제한 시간 다 돼서 뭐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얘기를 했어. 나보고 약간 과대망상이래. 크크. 동생 입장은 만약에 정말 물건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지면 한결이가 어릴 때부터 써온 그 손수건을 그렇게 쉽게 줬겠냐고 하더라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말이야. 나는 그래서 걔네들이 망했네 한 거 아냐? 라고 했는데 동생은 걔가 그 여자한테 혼날까봐 그런 거 아니냐고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는 물건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더 이상 못 따라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 지포라이터 급하게 들고 달리던 게 생각이 나서 짐작을 한 거고 내 동생은 그 물건에서 엑기스 같은 것만 뽑아오고 필요 없어지면 다시 주는 것 같다고 했어. 급하게 뛰던 남학생은 그냥 우리가 쫓아오는 거 알고 뛴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큰 문도 닫아놓은 거 아니냐고 했어. 한 가지 더는 그 아저씨가 나는 그것들이 변장한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관리자라고 했는데 귀걸이 갖다 주는 여자도 자기가 관리자라고 했잖아. 그 건물에 관리자가 산다 했는데 살 곳이 없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감시하는 것 같고 내려다보고 막 그러니까 동생은 그 아저씨가 다른 곳에 사는 관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자 아니고 그냥 옆집 주민인데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조용히 시키려고 관리자 행세한 게 아니냐고 그랬어. 여기까지가 나랑 당시 동생의 추측이야. 알아주세요. 들려요? 좀 요상하게 들려요? 음질이 다름. 그럼, 다행이다. 소통 방송은 가능하네, 끝나고. 이거 약간 마무리를 할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밑에는 뭐 이제 후일담 같은 거고, 재미있었다, 뭐, 고퀄 쓰레다, 손수건 어떻게 했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쓰레딕 한국 회담 마네킹 인간에 대한 내 경험과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앞에 있었던 제가 그 마네킹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 읽었었잖아요. 짧은 뭐 썰 이런 거, 경험 같은 것들 그런 걸 조금 읽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마네킹 인간과 여기 긴 썰에 들어가 있는 그 마네킹 인간의 특성이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키 크고 정장이 있고 막 이렇게 물건 주울 때 막 이상하게 눕고 막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있었던 그 썰을 보고 이렇게 딱 글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떤 점이 재밌냐면 어린 아이들이 뭔가 기묘한 일을 겪어서 그거를 헤쳐나가고 그런 거가 재밌고 거기서 동반되는 당연한 어른들의 이제 무시. 진짜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안 믿어줘. 대신 힘없고 어린 우리가 해내야 돼. 이런 감성.
여기에 좀 되게 좋았고 설정 자체도 좀 재미가 있는 게 뭐라 해야 되지? 그죠? 학원에서 빼꼼 다 같이 쳐다보는 장면 뭐 그런 것도 되게 공포 영화 같은 느낌이 있고 빨간 원피스 입은 여자도 되게 캐릭터성이 있었고 물론 너무 좀 클리셰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재밌었고 또 뭐가 있더라? 또 이제 손수건 그러니까 물건과 관련된 거를 제대로 제시를 안 해주잖아요. 추측으로만 남겨놓고 이 괴물들이 남의 물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따라한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한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안 알려주니까 이게 또 호기심을 자극하고 난 우리 애기들이 얘기하면 믿어줘야지. 구라면 어떡해요 근데 구라가 대부분일 거 아니야. 아 이거 재밌었습니다. 글빨이 좋으시네 이거. 실화인가? 관리자도 나왔고 엄마가 또 엄마 너무 열받았잖아요. 엄마가 절대 안 믿어주는 거. 깔깔깔깔깔. 이거 물 손수건 여기 있잖아. 나한테 10만 원 줘야 된다. 이런 거 좀 개 열받았는데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어른 입장에서 애들이 그렇게 하면 장난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긴 하지. 꿈꾼 거 아니냐고요 이거? 그럴 수도 있고. 아 그리고 뭐가 무섭냐면 이 동생이 물건을 돌려받았잖아요. 귀걸이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귀걸이를 가지고 해야 되는 작업이 끝난 거야. 이미 동생은 엿된 거예요. 근데 이미 작업이 끝났으니까 귀걸이 돌려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입 닫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동생이 이거에 대한 기억을 차차 잊게 되잖아요. 그것도 그들의 작업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작업을 마치면 서서히 그것의 소유자는 그것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된다. 이런 설정까지도 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너무 재밌었고요. 스레딕 마네킹 인간에 대한 내 경험과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 계속 말하는데 중간중간에 물음표 붙여. 그거 진짜 열받거든요. 자기 말에 확신 없는 감성. 뭔지 아세요? 베스킨라빈스? 그런 것도 거기에 없었어. 비교적 고립된 그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 뭐 계속 거기가 좀 덜 발달된 조용한 곳이라고 했잖아. 봐봐요. 스레마다 이러고 있어. 인근 주민들인지 꼬꼬마들로 다 차 있었고 인형 뽑기 하는 곳도 있고 학원 근처 풍경 그 정도? 이거 진짜 계열받거든요 진짜. 계속 이러니까 읽기가 빡세던데. 비염? 축농증? 라면 먹는 테이블? 중절모? 아니 중절모면 중절모지. 아, 뭐 이거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 건물 보니까 폐건물 수준으로 낡아서. 아,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그 시설, 방, 그 왼쪽에는 화장실, 이렇게 잘 안 알려진 애는 물음표를 왜 붙이는 거야? 뭐 말버릇이겠지만, 네, 재밌었습니다. 초등학생 목소리 푸는 소리